37번. 자, 스트레스는 여기 어법이죠. not only but also. 근데 여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신체의 질병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뇌의 구조에도 영향을 준다. 이 정도로 나와 있어요. 병렬 구조가 명사를 병렬 구조로 한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안 납니다. 자, 자, 여기 신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바로 뇌의 구조에도 affect, 영향을 준다. 뭐 하면서? 자, 우리가 likely to experience, 만들면서 이 drained brain이라는 거, 그랜저의 메인 아이디어인데요. 이 drained라는 거는 뭐 피로한 뇌,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피로한 뇌를 경험하기 더 쉽게 만들면서, 이 정도요. make 목적어 형용사인데 어쨌든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뭘 받는 거야? 야, 스트레스 받으면 뇌가 피곤해져. 이게 글의 주제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뇌가 피곤해져. 자, a number of, 많은 연구가 실행되어 왔다. 드러내기 위해. reveal이 드러내는 거죠. 자, 뭘 드러내냐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건강한 사람의 뇌에 언제 그들이 스트레스 받는 일을 받으면, 스트레스 받는 일을 겪으면, 뭐 곧들은 뭐 겪다 정도의 뜻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야. 야, 스트레스 받으면 그 사람의 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연구가 보여줍니다. 자, 관련이 있어. 뭐 사이에? 이게 글의 메인 아이디어예요. 해마가 작아져.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한테는, 여기 between A and B인데요. 자, 더 작아진 해마라는 게 뇌의 한 부위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 이 둘 사이에, 작아진 해마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더라. 관련성이 있더라. 자, 이제 글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자,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해마가, 자, 여기 보면 어때요?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한테는 해마가 줄어들어요. 이게 글의 주제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뇌의 이 부분이라는 거는 해마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해마 부위는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뭐 하도록? remain resilient. 여기는 회복력을 유지하게 도와줘요. 뭐에 직면해서?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 그리고 이 해마 부위는 관여합니다. 뭐에 관여하냐면 기분 조절, 이제 해마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해마가 줄어든다고 했어요. 해마는 또한, 지금 해마의 역할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해마는요, 스트레스 받을 때 회복력을 유지해주고요, 기분도 조절해주고요. 해마는 또 여러분의 환경에 안전을 감시하게 도움을 줘요. 헬프 목적어 to. 그리고 해마는 위험한 이미지를 저장하게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장기 기억 속에요. 그래, 여러분이 나중에 그걸 뭐 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있거든요. 이제 요 A는 그냥 해마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앞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해마가 줄어 라고 해놓고 해마는 이런 일을 해. 그 다음에 해마는 이 모든 일을 왜 하냐면요, 여기 이제 쭉 회복력 유지에, 감정 조절에, 안전 감시에, 그리고 위험한 거 저장에, 이 네 가지를 왜 하냐면요, 의무로서예요. 임무로 할까요? 임무 똑같은데요. 임무로서 수행합니다. 뭐의 임무냐면 sympathetic, 여기는 이제
교감신경계, 이런 거는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부교감신경계예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거를 regulate, 조절하는 임무의 일부분으로서 이런 일을 해요. 자, 이제 해마가 이런 일을 한다고 했고요. but 연결사 좋죠? 문장 넣기도 좋고, 뭐 연결사가 있겠네. 마지막 문자니까요. 자, 연결사. 그러나 해마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나 chronic, 만성 스트레스는 단어 알아두세요. 지속적인, 아까 이제 뭐가 나왔어요? long lasting이 나왔죠? 지속적인이란 단어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단어, 만성적인 단어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자, 이게 주제입니다. 교란시킨다, 혼란스럽게 한다. 뭐를? 해마를. 그래서 turning lead, 뭐를 이끈다? 그래서 turning signal, 코티솔에 대한 신호를 turn on,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turning on, 코티솔에 대한 신호를 키는 결과를 낳는다. 켜는 결과를 낳는다. 코티솔에 대한 신호를 on으로, 뭐 대신? off 대신. 이 문장 하나, 문장 전체 한번 알아두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만성적 스트레스는 해마를 뭐 한다고 했어요? 혼란시킨다고 했잖아. 그래서 코티솔을 어떻게 한다? turn on, 켠다고 했어. 끄는 대신. 자, 이 사실은 앞문장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해마를 혼란시켜서 코티솔을 켠다고 했어요. off, 끈다는 것보다는. 요거는 instead of off니까 끄기보다는. 자, 이것은 여러분을 뭐한다? 가둔다. 어디에다 가둬요? 지속적인 어떤 상태야? 싸움, 도망, 그리고 꼼짝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을 가두게 됩니다. 해마가 줄어들어서 해마가 교란되면 코티솔이 나와서 우리를 이런 상태로 둔다는 얘기예요. 결국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꼼짝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를 못한다는 예를 드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해마가 축소되고요. 결국에 해마가 교란되면 뭐가 나와? 코티솔이 분비가 돼. 그러면 이제 코티솔이 turn on, 켜진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긴장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라는 거, 이 정도로 이해하십시오. 38번. 자, 요거를 인정하는 게,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를 인식하냐면, 비록 과학이 규칙에 기반한 절차이지만 상당히 뭐하기도 하다? 창의적인 과정이다. 그러니까 내용을, 흐름을 잡아둬야 돼요. 과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규칙이 기반하잖아. 그러나 창의적인 과정이라는 게 이제 과학의 큰 특성입니다. 과학은 창의적인 과정이다. 자, conjecture 단어 알아두고요. 이것도 흐름을 잡아둬야 됩니다. 추론, 창의적인 과정이라고 했잖아. 추론이라는 것은 철학적 발명인데요. 이것은 어법입니다. cooked up, 이거는 만들어진이에요. 만들어진, 과거 분사죠. 만들어진 발명이다. rather, 다소 신비롭게, 뭐에 의해? 마음에 의해. 뭐를 통해? 우리가 contemplation, 이거는 이제 심사숙고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흐름을 잡아둬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심사숙고라고 부르는 그런 정신적 contemplation이라고 하는 거는 뭐 computation, 계산이에요. 정신적 계산. 자, 여기를 이제 어휘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심사숙고, 그리고 정신적 계산, 이걸 통해 마음에 의해 뭐 되어진? 만들어진, 마음에 의해, 누구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 그런 철학적 발명의 추론인데요. 그 이제 과학이라는 것은 창의적인 과정, 추론이 기본이다. 그 정도 해놓고요. 자, 문장 넣기 있네요. However, 하지만 문장 넣기도 있고 연결사도 있어요. 문장 넣기, 연결사. 자, 그러나 뭐 할 때까지는 가설이 테스트 이거는 검증될 때까지 뭐에 기반하여 현실에 비추어 자, 현실에 비추어 가설이 검증될 때까지는 뭐는 이 가설이라는 거예요. 자, 가설이라는 것이 현실에 비추어 검증될 때까지는 가설은 뭐가 아니다. 사실은 지식이 아니에요. 가설이라는 것은 그저 뭐다? 그저 정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설이라고 돼 있죠. 결국 과학이라는 거는 창의적인 과정이고 추론이고 어떤 가설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건데 이것이 뭐 될 때까지는 검증될 때까지는 그저 아직은 지식이 아니다. 네. 그저 뭐일 뿐이다? 정보일 뿐이다. 어떤 정보예요? speculation. 요거는 이제 의심, 추측 이 정도예요. 추측을 나타내는 정보일 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뭐 얘기한 거예요? 여기는 과학이라는 거는 창의적인 과정이고 추론인 거야. 그거 가설인 거지. 그거 뭐 될 때까지는 검증될 때까지는 지식이 아니고 그리고 그저 뭐일 뿐이야? 추측에 기반한 정보일 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knowledge 여기를 또 반대로 갑니다. 여기 하지만 뭐는 지식은 여기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식은 뭘 나타낸다? 유용함을 나타내주는 정보다. 그래서 이제 반대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뭐 굳이 얘기하자면 however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건 창의적인 과정이고 가설이고 추론인데 과학은 창의적인 과정, 추론, 가설인데 근데 뭐는 지식이라는 것은 뭘 유용함을 나타내는 정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설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가설, 추론 요거와 반대되는 내용. 자, 그다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겨져 있는 거다. 뭐한 이후에 자, 어법도 좋고요. 어법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fter experimenting test니까 이거는 반복적인이에요. 실험 검증 반복적인 실험 검증이 잘못된 이론을 뭐하고 난 후 eliminate 어휘외워둬야 됩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이 잘못된 이론을 뭐한 거야? 제거하고 난 후 뭐한 거야? 남겨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이제 지식 얘기입니다. B 얘기죠. 가설이 아니잖아. 잘못된 거를 제거하고 나서 남겨진 것 문장 알아두시고요. 이게 바로 지식이다. 그래서 가설과 지식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용함을 나타내는 거고 지식은 잘못된 이론을 제거하고 나서 남겨진 거다. 가설과 다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 과학자들이 지속적으로 그들의 가설을 테스트하고 그리고 수정할 때 modify 단어라 둬야 됩니다. 그들의 모델을 수정할 때 뭐 하기 위해서 새롭고 놀라운 데이터를 뭐 하기 위해 account for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가설을 모아야 테스트하고 수정할 때 일종의 learning loop 이거는 이제 학습 루프가 생긴다. 학습 루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학습 루프냐면 통계학자들이
베이지안 업데이팅이라고 부르는 그런 학습 루프가 생긴다.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고 나서 그거를 계속 어떻게 하는 거야? 테스트하고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남는 게 지식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나리지가 그 다음에 남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가설을 베이지안 업데이팅과 같은 검증 과정을 통해서 지식으로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베이지안 업데이팅 규칙에 기반하면 누구에 의해 개발된 거야? 18th century, 18세기 영국의 statistician, 통계학자며 철학자인 토마스 베이에 의해서 개발된 베이지안 룰에 기초하면 베이지안 업데이팅은 말한다. 베이지안 업데이팅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수학적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수학적 과정이냐면 whereby는 by which예요. 그거를 이용해서 자, 기존의 이론이나 아니면 예측 모델들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get accurate, 정확해지는 거예요. 점점 정확해진다. through 뭘 통해서? repetitive, 반복적인 테스팅을 통해서. 이거는 그 이론에 경쟁하는 변수들을 반복적으로 검증하는 걸 통해 점점 정확해지는 걸 이 베이지안 업데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이지안 업데이팅은 자,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쟁하는 그 모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경쟁하는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테스트하면서 점점 정확해진다. 이거는 가설을 세우고 지식으로 가는 그 과정을 베이지안 업데이팅이라는 그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정리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자, 가설이 있죠? 가설이라는 건 뭔 거야? 그냥 추정에 불과한 거고요.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요거를 지식으로 만들려면 이 지식이라는 건 뭐다? 여러 검증 후 남은 것을 말하는 건데요. 요 검증 방법으로 뭘 설명하고 있어? 베이지안 업데이팅이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베이지안 업데이팅이라는 건 결국 뭐야? 반복 검증으로 정확성을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 자, 일반적으로 더 낫다. 만약 여러분이 쓰는 정의가 일치하면 자, 여기 자, 39번. 일반적으로 is better, 더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정의가 이게 이제 여러분이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쓰는 말이 correspond, 일치하면 어떻게 일치하냐면요. 가능한 한 밀접하게 우리가 비슷하게 요거는 as 부사 as죠. 가능한 비슷하게. 자, your definition. 이것도 좀 해석이 어려운데요. 당신의 어휘가 이렇게 해놓고요. 가능한 비슷하게 일치하면 뭐랑? 방식과. 그 용어가 ordinary,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방식과 가능한 한 비슷하게 일치하면 뭐에 있어서? 당신의 주장이 pertinent, 관련되어 있는 그런 논의에서 자, 네가 쓰는 어휘가 있단 말이야. 그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개념과 가능한 비슷하면 괜찮아. 자, 괜찮죠? 자, 그러나 여기 요 문장 전체 우리 암기해 놓으시고요. 자, 여기 1번은 요겁니다. 주어 동사 as 부사 as여서 부사는 뭐 수식한다? 동사 수식해 갖고 여기
ly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사예요.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연결사. 그러나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자, 이것도 어렵네요. 자, 문장 꼭 암기해 두시고요. 관계부사 있고 가주어, 진주어 있고요. 자, 주제도 주어. 그러나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주어. 적절하거나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뭐한 것이 특별한 용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투코인이라는 거는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드는 것이 적절하거나 필요한 그러한 경우가 있다. 자, 됐죠? 여기서 가주어, 진주어 됐고요. 뭐를 통해 철학자들이 여기는 자극하는 정의 이런 거는 몰라도 됩니다. 철학자들이 자극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용법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거나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다. 괜찮지? 그러니까 네가 쓰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일치하면 괜찮은데 너가 쓰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아서 특별한 용법을 만드는 것이 더 적절하거나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자, 현재 어휘로는 구별을 만들 수가 없어요. 현재 어휘로는 구별을 못 만들어. 어떤 구별이냐면 너가 생각할 때에 아주 철학적으로 중요한 그러니까 현재 어휘로는 안 돼. 됐죠? 현재 어휘로는 설명이 안 돼.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어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예요. 그래서 새로운 용법을 만들어야 되는 사례입니다. 자, 나오잖아. 우리는 용어가 없어. 일상적인 언어에 어떠한 용어냐면요. 기억을 설명하는 용어가 없어요. 자, 어떤 기억이냐면요. 꼭 그 사람이 자,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했던 경험 자, 여기 그 사람이 경험했던 그 사람이 경험했던 무언가의 기억이 아닌 그런 기억을 그 설명하는 용어가 없다. 한 번 더. 야, 우리는 용어가 없어. 어떤 용어야? 기억을 설명하는 용어가 없어. 어떤 기억이야? 꼭 그 사람이 경험했던 그런 거에 대한 기억은 아닌 기억. 그런 거를 설명할 용어가 없어. 내용이 좀 어려운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기억이 있단 말이야. 내가 경험한 게 아닌데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이런 거는 뭐 그것을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입니다.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험을 했던 그런 거에 대한 기억이 반드시 인 것은 아닌 not necessarily 그런 기억을 설명하는 용어가 없다. 경험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기억을 설명해주는 용어가 없다. 자, 예를 들어 이러한 일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만약 당신의 기억을 공유한다면, 그러니까 당신의 기억을 내가 들었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내 기억처럼 생각이 된다는 거야. 나는 가지고 있어. 기억 유형의 경험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not 어떤 게 아니야? 내가 이전에 실제로 경험했던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경험한 게 아닌데 어때? 이게 기억 유형의 경험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신기하잖아. 경험하지 않았는데 내 기억처럼 남아있다는 거야. 자, 이것을 기억으로 부르는 것은 투부정사 주어네요. 어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철학자들은 단어조차 만들어내었습니다. 특별한 용어를요. 어떤 용어? 유사기억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만들어내었어요. 이 hypothetical, 가상의 기억과 같은 경험을, 가짜라는 뜻이죠. 이 가상의 기억과 같은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사기억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었다. 정리를 해보면 철학 용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어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용법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요. 그 얘가 뭐야? 나오죠? 예시? 어때? 경험하지 않은 것을 기억이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용어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유사기억이라는 용어를 만든, 이 정도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0번. 자, 아주 자주 그룹 간의 상호작용은 사회적으로 어떻다? 불평등하다. 이게 이제 글의 주제인데요. 언어와 연결해서 글을 읽을 겁니다. 그룹 간의 상호작용은 아주 불평등하다. 그리고 이것은 반영된다, 나타난다, 사실 속에요. 많은 경우 borrowing이라는 거는 뭐 빌려오는 거, 차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차용, 단어나 어떤 구조를 차용하는 것이 되게 어떻게 가는 거야? 한 방향, 일방향으로 되게 간다라는 그런 사실 속에 잘 반영된다. 자, 어디서 어디예요? From. 이것도 기억하셔야죠. 강력하고 혜택이 많은 곳에서 덜 혜택으로 가는 곳으로, 글의 주제니까 파란색으로 써봤습니다. 강력하고 권력을 가진, 여기 prestigious, 권력을 가진 그룹으로부터예요. 으로부터 to, 어디로? 덜 혜택 받은 쪽으로, 그 방향으로 이 단어라든가 구조의 차용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이제 영어하고요, 그 호주 토착어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영어에서 호주 토착어로 바뀌겠어? 호주 토착어에서 영어로 바뀌겠어? 당연히 강력하고 권력을 가진 집단에서 덜 혜택을 받은 그 집단으로 언어가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호주 토착어가 영어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 글은 영어가 호주 토착어로 바뀐다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내용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뭐 같은 얘기입니다. 사회적으로 종속된 그룹이에요. 종속된 그룹의 언어는 from quite 아주 접촉의 초기에 보면요. 용어를 제공해 주는데요. 물건이나 관습에 대한 용어예요. 그런데 이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이 용어에 대해 더 강한 그룹이죠. 더 강력한 그룹의 강력한 집단의 화자들은 당연히 그 종속된 그룹의 그 언어에 대해서 unfamiliar, 친숙하지 않죠. 잘 모르는 언어를 접하게 된다는 거야. 한 번 더. 자, 종속된 그룹의 언어는 접촉 초기에 어떤 용어를 제공해준다? 물건과 관습에 대한 더 강력한 그룹의 화자들이 어때요? 친숙하지 않은
그런 용어를 제공해 주는 거야. 그래서 영어를 쓰는 사람과 호주인이 딱 만났을 때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특이한 언어구나. 이렇게 생소한 언어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요 접촉의 효과는요. effect of contact. 이 접촉의 효과는 그 방향으로의 접촉의 효과는 any further than this 이거보다 not any further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 이 progress가 진전하다는 뜻입니다. 딱 그 정도까지 이상하네? 이 정도로 더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이 내용은 영어에서 호주어가 있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이 호주어를 보고 신기하구나. 그 정도에서 더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영어에서 호주어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어느 경우에 여기 보면 다룩 언어, 시드니의 다룩 언어의 경우에처럼요. 다룩 언어라는 거는 뭐냐면 다룩 언어는 호주의 다룩 언어는 출처인데요. 뭐의 출처냐면 이것도 외워두십시오. 초기 차용 어디로부터야? 여기 토착 호주 언어로부터 어디로? 영어로의 초기 차용의 출처인 다룩 언어의 경우에처럼.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어디로 간 거야? 토착 언어가 영어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영어 안에 토착 언어가 사용이 된 거죠. 영어 안에 토착 언어가 사용된 경우입니다. 여기는 영어가 호주 토착어를 받아들인 예를 말하는 거예요. 초기에 이제 받아들였답니다. 그런데 이 언어 체계, 다룩 언어예요. 다룩 언어. 시드니 호주의 그 다룩 언어는 영어가 토착 언어를 조금 받아들였는데 결국 이 언어 체계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냐면 멸종이었다.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소멸이었다. 뭐한 후에 많은 화자의 그런 사망 이후에 결국 호주 원주민의 언어인 다룩 언어라는 게 이제 거기에서 영어로 많이 이제 차용이 되었는데, 즉 영어가 다룩 언어를 많이 받아들였는데 결국에는 다룩 언어의 화자가 사망하면서 사망하면서 어떻게 됐어? 그 다룩 언어도 소멸하게 됐어. 이게 이제 나타내 주는 거야. 이게 결국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전환했어요. 어디로 전환했어? 영어 변종으로 전환했대요. 영어 변종. 자, 근데 이 영어 변종은 사람들의 언어란 말이야. 어떤 사람들이야? 그들을 뭐 했던? 억압했던 사람이지. 이것도 글의 주제이기 때문에 알아두십시오. 그들을 억압했던 그런 사람들의 언어로 바꿨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내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요. 여기까지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결국에 언어는 강한 집단의 언어가 약한 집단의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하나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다룩 언어라는 게 있죠. 여기 다룩 언어. 그런데 다룩어의 예를 보면 약한 집단이 강한 집단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는데요. 근데 그 사례가 어떻게 됐어? 결국에 이 다룩어를 쓰는 사람이 다 죽게 되면서 멸종하게 됐죠. 결국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결국 강한 집단의 언어를 약한 집단이 채택하게 된다. 이런 내용의 흐름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